네, 안녕하세요. 스머프 쌤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이냐 얘기를 했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것이 경청과 필기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죄송한데 제가 지난 시간에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 놓친 게 있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저는 수학 과목을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공부하는 것 중에 팁,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수학 문제는 반드시 연습장에 풀이 과정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학 실력이 늘려면 만약에 틀린 문제는 자기가 풀어놓은 풀이 과정 중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이거를 확인해서 찾는 것이 수학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학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뭐 찍찍찍 지우고 다시 푸는 것보다는 내가 풀어놓은 것 중에 혹시 어느 부분이 잘못됐나 이거를 찾아보면서 실수하는 것들을 고쳐나가면 훨씬 더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잊어버린 그 부분 수학 풀이는 반드시 연습장에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복습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복습은요 뭐 예습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 복습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말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순서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복습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자, 복습에 대한 얘기를 먼저 나누면요. 여러분 혹시 그 학습이라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학습. 네. 한자로 쓰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요. 많이 들었죠? 학습.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배울 학, 익힐 습. 그런데 습자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 날개 익자에 스스로 자자가 약간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것은 배우고 익히는 건데 그 습이 뭐냐면 스스로 알 수 있을 때까지가 바로 습입니다. 그러니까 새가 날개짓을 몇 번 해야 날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되겠죠. 그만큼 연습해야 익히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학습이라는 단어 속에서 배우고 익히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부, 학습이라고 하고요. 둘 다가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습입니다. 보통 경우 학자들의 어떤 통계를 보면 25대 75, 그러니까 1대 3의 비율. 제가 만약에 1시간을 학원에서 배웠다. 그럼 적어도 3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그것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 많은 시간의 학원을 보내고 많은 공부, 입력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익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복습이라는 것은 그것을 익히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복습이라는 것은 기억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을 보려면 제가 배운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니까요. 자, 그래서 기억의 연장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복습할 것이냐? 좋은 예가 그 에빙하우스라는 학자의 망각의 곡선입니다. 망각의 곡선. 그 부분은 아마 이제 나피디님이 이렇게 한 장 사진을 찾아서 아마 넣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셔도 아마 금방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쨌든 그것에 기초해 보면 사람은 보통 무엇을 익히고 배운 다음에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60% 정도를 기억한답니다. 그리고요. 하루가 지나면 죄송합니다. 하루가 지나면 60% 정도를 기억하고요. 배운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나면 한 80% 정도밖에 기억을 못 한대요. 또 일주일이 지나면 한 75%는 까먹고 25% 정도만 기억을 하고요. 한 달이 지나면 보통 20% 정도만 기억한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뭐 통계니까요. 사람의 기억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볼 때 가장 좋은 복습의 방법은 자, 수업 직후에 복습하는 것, 그리고 당일날 학교에서 그날 배운 과목들을 복습하는 것, 그 다음
일주일이 지나서 주말에 내가 일주일 동안 공부한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것. 그 다음 한 달 정도 됐을 때 월말 평가를 본다든가 아니면 나름대로 단원 평가를 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복습을 하면 기억을 오래 가질 수 있고요. 이렇게 복습을 반복했을 때는 보통 5, 6개월 이상 장기간의 기억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후의 복습은 주로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선생님 나가셨을 때 어떻게 뭐 그날의 주제가 뭐였을까, 선생님이 강조한 게 뭐였을까 이렇게 빨리 한 1, 2분 안에 보고 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다음 수업 시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반드시 1, 2분이라도 꼭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당일 복습은 오늘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 이제 스스로 아까 예습을 통해서 궁금했던 것, 질문했던 것,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 그런 것들을 노트 정리를 하는 겁니다. 당일날 그날 배운 것, 그날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때 당일 복습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것은요 주로 노트 정리를 위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시간은 뭐 과목에 따라 본인이 안 배야겠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간 복습은요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한 것 중에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할 건 없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토요일날 뭐 주간 복습을 한다라고 하면 일요일 정도는 온전히 쉬는 날, 뭐 종교 활동하고 쉰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간 복습을 할 때, 주말에 복습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공부했던 어떤 기억들을 끄집어내야 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문제집을 풀어본다든가 아니면 특정한 내용은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오늘 배운 미적분을 우리 할머니한테 설명했더니 할머니가 이해를 하셨어. 그죠? 그렇다면 제가 완벽하게 아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뭐 설명해 주는 것. 그러니까 친구가 질문하는 문제를 풀어주면 저도 같이 실력이 좋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또 말로 설명해 본다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주말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간 복습은요 사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단원 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월말 평가라든가 이런 형태로 뭐 학원이 됐든 아니면 학교가 됐든 아마 시험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좀 메꿔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복습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습은 끊임없이 반복하고 연습해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practice, practice, practice. 완벽하게 습관이 될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우리가 복습을 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30분 공부하고 시험 볼래? 아니면 선생님이 한 10분 더 공부할 시간을 줄까? 라고 하면 아이들 대부분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을 달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공부를 좀만 더 해서 안 틀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시험을 보고 맞고 틀리는 걸 빨리 구별해서 모르는 걸 더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방법의 학습법을 메타 인지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 장시간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정 시간 공부하고 빨리 몇 문제를 테스트해보고 그래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스스로 판단해서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메타 인지 학습인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발전한다면 공부의 주체가 자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흥미도 느끼고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예습 그리고 또 수업 시간 그다음 복습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똥진 선생님이 촬영하는데 보니까 그 좋아요 하고 구독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아요 그다음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